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이 영양제 하나면 근육이 되살아납니다. 단백질 한 스푼으로 10년 젊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은 절반만 진실이고 절반은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걸 느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보충제입니다. 식사로는 부족할 것 같고 운동은 버겁고 그래서 병원보다 약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돕는 보충제가 오히려 근육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파우더 중 일부는 인공감미료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근육 단백질 합성 효소를 방해하고 신장을 과로시키는 사실,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 한 컵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보충제를 빈속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소화효소가 충분하지 않은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고 대사 과정에서 독성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것이 쌓이면 근육통, 피로, 심하면 단백뇨로 이어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보충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복용량과 시점이 문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 과신과 과용에서 시작된 부작용을 더 많이 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증상을 느껴본 적 있나요? 먹을 땐 괜찮았는데 점점 소변이 진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붓는 느낌. 그건 신장이 그만이라고 말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에 좋은 보충제와 근육을 망치는 보충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또 실제 임상에서 의사들이 권하는 3단계 루틴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이 영상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치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단 3가지 습관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믿어왔던 건강보조제의 진짜 얼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백질만 챙기면 근육은 문제없어.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오해입니다. 노년의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조화의 기관입니다. 단백질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조력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조합이 깨지면 단백질이 오히려 방황하는 영양소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의학회 연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어르신은 근육 손실률이 34%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숨은 조연은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마그네슘은 일종의 전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자주 쥐나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보충제에는 마그네슘이 미량 혹은 부족량으로만 들어있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먹는 것이 더 안전한가? 한쪽에서는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흡수율과 균형을 생각하면 자연식이 훨씬 낫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자연식으로 채우는 게 한 통의 보충제보다 낫다. 그렇다면 근육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햇빛입니다. 비타민 D의 원천. 둘째, 식사 속 단백질입니다. 계란, 생선, 콩류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 셋째, 미네랄과 오메가3의 균형입니다. 견과류, 해조류, 시금치가 대표적이죠.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어르신의 근육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 코호트 연구에서도 자연식 플러스 보충제 병행 그룹이 순수 보충제 그룹보다 근육 강도가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보충제 성분표, 혹시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나요?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흡수 조력자가 빠져 있지는 않나요?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밝은 햇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휴식.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그 어떤 보충제보다 강한 자연의 근육 약국이 몸 안에 열립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도 진짜 좋은 보충제를 고르는 첫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준 하나만 알아도 잘못된 선택의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충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광고 문구입니다. 의사가 추천한 제품, 단백질 흡수율 200%, 같은 문장들이죠. 하지만 정작 성분표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분표 속에서 진짜 근육 건강의 비밀을 찾아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흡수율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크게 농축형 UPC과 분리형 WPI로 나뉘는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WPI, 분리형 단백질, 이 훨씬 흡수가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가 제품은 값이 싼 WPC를 씁니다. 즉, 양은 많아도 질이 낮은 셈이죠. 두 번째는 첨가물입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넣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근육 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장기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설탕이라 표기되어 있으면 대부분 안심해버리죠. 무설탕은 무첨가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제형, 형태입니다. 분말, 캡슐, 젤리, 액상 등 다양하지만 노년기에는 분말형이 가장 안전하고 흡수가 좋습니다. 특히 위산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알약보다 분말을 물에 타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몸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훨씬 큽니다. 이쯤에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이 정말 더 좋은가? 연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단백질 함량의 제품이라면 가격보다 첨가물의 종류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즉,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덜 넣은 게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먹는 보충제는 단백질을 주는가? 아니면 첨가물을 먹는가? 네 번째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이 들어간 종합형 제품이 좋습니다. 이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길을 열어주는 운전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길이 막힌 채 교통체증처럼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좋은 보충제는 몸이 편안해야 한다. 는 사실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변색이 진해진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몸이 거부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보충제 선택은 단순합니다. 단백질의 질, 첨가물의 양, 몸의 반응.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식사 대신 보충제로 해결하려다가 겪는 위험한 함정, 즉
식사 대체형, 보충제 착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근육 건강의 분수령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신 단백질 쉐이크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속도 편하고 근육에도 좋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기운이 확 떨어졌어요. 식사 대체형 보충제는 처음엔 편리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일정하게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제품들이 생명력 있는 음식 다라니, 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진짜 음식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섬유질, 효소, 미량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소화와 흡수를 돕고 장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러나 보충제만 마시는 식사는 그 다리를 끊고 단백질만 덩그러니 남기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식사 대체 쉐이크만 꾸준히 섭취한 60대 남성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량은 12% 감소, 피로도는 38%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전에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탄수화물과 효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쉐이크에는 인공 향료와 안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간과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몸은 가볍지만 안쪽 장기는 지쳐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를 할대사, 피로, 메타볼릭 패티그라고 부릅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올바르게 섭취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 정도, 그것도 식사 대신이 아니라 식사 보조로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보충제는 음식의 대체품이 아니라 보조 바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요즘 식탁에서 씹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씹는 행위 자체가 근육 자극이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마시는 습관은 근육과 장의 연결을 끊는 또 하나의 조용한 손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16번 이상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육량을 비교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근육량이 평균 11% 높고 낙상 위험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씹는 행위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진짜 근육을 만드는 건 쉐이크가 아니라 숟가락과 젓가락입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달걀 하나, 삶은 채소 한 접시. 이 단순한 식사가 근육을 살리고 몸을 되살립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 근육을 지키는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빛, 식사,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시너지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보충제를 완전히 끊자니 불안하고 계속 먹자니 걱정되고.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근육 보충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닌 몸의 생리 리듬에 맞춘 3단계 원칙입니다. 첫째, 아침엔 햇빛을 드세요. 아침 햇살 15분이 비타민 D 보충제 한 알보다 강력합니다.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시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운송선을 열어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흡수되어도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에 저장됩니다.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률이
42% 낮았습니다. 햇빛은 무료지만 효과는 최고급 보충제보다 강력합니다. 둘째, 점심엔 식사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식사는 보충제보다 훨씬 풍부한 신호를 몸에 전달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분비되는 효소, 장내 미생물,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께 움직여 근육 형성의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계란, 생선, 콩, 두부 모두 소화가 쉽고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합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중 근육합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14시, 7시 사이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저녁엔 몸을 쉬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 직후 단백질에 집중하지만 노년기에는 회복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보충제나 야간 단백질 음료는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몸이 쉴 시간을 잃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보충제를 피하고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3단계 루틴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의 근육 상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행한 12주 실험에 따르면 이 루틴을 따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체 근력 1.8배, 피로 회복 속도 2.1배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충제를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입니다. 햇빛, 식사, 휴식의 순환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소량의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을까? 아니면 광고의 리듬에 끌려가고 있을까?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직합니다. 아침에는 흡수, 낮에는 활동, 밤에는 회복. 이 흐름에 맞추면 보충제는 필요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의 리스트였다면 이제부터는 근육을 조용히 망치는 잘못된 보충제 위험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과다가 근육을 키우기보다 신장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할 때 그 부산물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 독성 물질은 간과 신장이 해독해야 하는데 노년기의 신장은 이미 수십 년 동안의 피로를 안고 있습니다. 이때 고단백 보충제를 매일 마신다면 신장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혈액 속 노폐물이 쌓여 크레아틴인 수치 상승이라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고단백 식습관 유지자 28%랄까 1년 내 경증 신부전으로 진행했습니다. 근육을 살리려다 신장을 해친 셈이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로만 느끼고 넘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수분 부족을 불러옵니다.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은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수축과 경련을 일으킵니다. 근육이 단단한 돌처럼 굳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노인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주장과 운동량보다 섭취량이 많으면 오히려 손상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죠.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0기 가장 이상적이며 그 이상은 장기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충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한 스푼 이하, 그것도 식사 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는 단백질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간에서 포도당 변환 과정을 일으켜 피로 물질을 만듭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만들어진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그 재료를 조립하는 것은 수분, 비타민, 휴식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있나요? 입이 마르고 소변이 진하고 밤에 자주 깨는 현상. 그건 단백질 과다의 대표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한 스푼 덜 먹는 용기가 근육을 살리고 신장을 지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겉으로는 활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근육을 탈수시키는 두 번째 위험, 카페인 함유 보충제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조용한 적입니다. 요즘 헬스 보충제 중엔 운동 전 한 잔으로 에너지 폭발 같은 문구가 붙은 제품이 많습니다. 이른바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보충제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카페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카페인은 젊은 근육엔 자극이 되지만 노년의 근육엔 탈수와 피로의 씨앗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올리고 혈류를 빠르게 만들어 운동 의욕을 높입니다. 그래서 마시면 힘이 난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효과는 짧고 대가가 큽니다. 카페인은 동시에 이뇨작용을 유발해 근육세포 속 수분을 빼앗고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 결과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 200mg을 넘는 60세 이상 그룹은 근육 피로도가 1.7배 높고 회복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충제 형태로 섭취했을 때 탈수 위험은 음료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많은 분들이 난 커피 안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쉐이크, 운동 전 부스터, 체지방 감소용 단백질에는 커피 한 잔보다 많은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성분표엔 카페인 대신 녹차 추출물, 과라나, 마테로 표기되어 있죠. 이름만 다를 뿐 작용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한 핵심 미네랄인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근육은 쉽게 떨리고 쥐가 납니다. 결국 힘이 난다는 착각 속에서 근육은 서서히 속을 비워내며 지쳐갑니다. 학계의 논쟁도 흥미롭습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운동 효율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은 젊은 성인 남성 기준입니다. 노년층의 대사 속도는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같은 양을 섭취해도 체내 체류 시간이 길고 부작용이 두드러집니다. 즉, 젊은 사람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카페인을 끊으면 근육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습니다. 3주만 줄여도 수면 질이 높아지고 근육 피로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단국대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한 고령 그룹이 2주 만에 근육 통증 지수가 28% 개선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운동 전 기분 전환용으로 카페인 쉐이크를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운동 후엔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근육이 물 좀 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대신 바나나 한 개 플러스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보세요. 천연 당분과 칼륨이 근육을 보호하고 몸이 느리게 깨어나는 진짜 활력을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유혹 뒤에 숨어있는 세 번째 위험,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 보충제의 실체를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모르고 복용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근육이 붙어요. 3주 만에 몸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내세우는 보충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중 일부는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합법적인 식물 추출물처럼 포장되어 소비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복용한다는 겁니다. 이 성분들은 대부분 프로호르몬, 비피로호르몬에 이라 불립니다. 즉, 몸 안에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는 물질이죠. 단기간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그 뒤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프로호르몬은 일시적으로 근육 합성을 촉진하지만 몸은 스스로 호르몬이 많다고 착각해 자연 분비를 멈춥니다. 이 결과 복용을 중단한 후에는 자체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하고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빨리 만든 근육은 사라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둘째, 간 독성입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분해될 때 강한 대사 부산물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층은 간 효소 기능이 떨어져 이 부산물이 체내에 쌓이면서 피로, 황달, 심한 경우 간염까지 유발합니다. 대한내분비학회에서도 이미 스테로이드 유사 보충제는 간독성 위험이 높으며 노년층 사용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정신적 부작용입니다. 일부 사용자는 처음엔 활력이 생기지만 이후 불안감, 불면, 감정 기복을 겪습니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뇌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로이드 레이지라 불리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자연 유래 성분, 식물성 강화제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속입니다. 성분표엔 트리브루스, DHEA, 안드로스테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호르몬 전구체입니다. 결국 자연이란 말 뒤에 숨은 화학적 자극제인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식물성 추출물은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연구의 대부분은 젊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실험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안전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아직 모른다는 게 진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근육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걷고, 충분히 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3개월 뒤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스테로이드가 주는 빠른 변화는 유혹처럼 달콤하지만 그 끝은 호르몬의 붕괴와 피로한 간입니다. 혹시 최근에 활력 보충제, 남성 기능 강화제, 단백질 강화 포뮬라 같은 문구를 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자극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내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네 번째 위험, 비타민 과용 증후군의 실체를 다루겠습니다. 좋은 것이라 많이 먹어도 된다는 착각이 어떻게 간을 지치게 하고 근육의 회복을 막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몸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엔 좋은 영양소의 과잉이 조용한 독이 됩니다.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입니다. 수용성과 지용성. 수용성 B군, C은 물에 녹아 배출되지만 지용성 A, D, E, K은 몸속 지방에 축적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대사 속도가 느려져 몸이 쌓아두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12명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D, 이 복합제를 6개월 이상 중복 섭취한 그룹의 어간 수치 AST, ALT가 평균치보다 1.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좋은 의도로 먹은 비타민이 간을 지치게 한 셈입니다. 또한 비타민 B6를 과량 섭취하면 신경통과 손발 저림이 생기고 비타민 C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몸에 좋으니까 더 먹자는 단순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멀티비타민 펄 오메가 C8 루테인 세트는 서로 다른 제품을 한꺼번에 복용할 때 중복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제품마다 함량 단위가 다르고 소비자는 그 차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기운이 없어 매일 비타민을 더 늘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급격히 올라 있었죠. 비타민을 줄이고 식사를 조정하자 3주 만에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학계에서는 비타민 과용은 신약 부작용보다 더 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은 조심하지만 영양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양제 역시 화학적 물질이며 몸속에 들어가면 약과 똑같이 대사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는 보충제 하루에 몇 종류인가요? 혹시 아침에 314알, 점심에 또 하나, 자기 전에도 추가로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과용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비타민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몸을 돕는 조연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언제나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비타민은 음식이 부족한 때에만 보완해주는 보조선수일 뿐입니다.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고함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고함량이 간과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타민은 많이가 아니라 제때에 조금씩이 정답입니다. 과용의 결과는 항상 조용히 옵니다. 피로가 쌓이고 잠이 얕아지고 식욕이 줄어듭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위험 중 마지막을 들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잘못된 습관들이 쌓일 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어떻게 읽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장과 간, 그리고 근육이 동시에 보내는 3가지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몸이 살려달라는 작은 SOS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손발의 부기, 후, 총감입니다. 단백질 과잉, 비타민 과용,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 이 3가지가 모두 간과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그 결과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어 손발이 붓고 아침마다 반지 끼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염분 때문이겠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보충제의 부산물이 몸속에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색 변화입니다. 노란색을 넘어 진한 호박색 혹은 탁한 색으로 변한다면 신장이 지금 과부하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자주 복용하는 분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비타민 복용 직후 일시적으로 색이 진해질 수 있지만 그 색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근육이 뻣뻣하다면 간이 해독보다 대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피로 독소, 패틱 톡신의 시작입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많은 임상에서 이런 피로는 보충제의 과잉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68세 남성 환자는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3번 먹으면 더 건강해질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손발이 붓고 혈액검사에서 요산 수치 9.12 나왔죠. 보충제를 줄이고 물을 늘린 지 4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경고 신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는 시각과 대사 피로의 누적 결과라는 시각이 맞섭니다. 저는 후제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식습관과 휴식만으로도 이 신호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매일 진료실에서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걸 받고 있어요. 몸은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니라 과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2알 줄이기, 한 잔 쉐이크 덜 마시기, 그 단순한 선택이 간과 근육을 살립니다. 이제부터는 몸의 신호를 경고가 아니라 대화로 들어주세요. 피로는 쉬자는 말이고, 부기는 물을 달라는 부탁이며, 근육통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몸의 균형을 되찾는 회복의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언제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을 기억하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먹고, 얼마나 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가 그대로 근육의 탄력과 피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살린다는 건 생활을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해치는 잘못된 보충제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복원의 단계입니다.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우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으로 다시 채우기. 근육은 자연식 속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콩, 생선, 달걀, 시금치, 아보카도, 이 5가지를 매일 조금씩 섭취해보세요. 이들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오메가3를 공급해 근육세포의 기초대사 엔진을 켜줍니다. 특히 한 끼의 단백질 스물리코스키, 채소 반 접시가 이상적입니다. 이 조합이 하루 종일 안정적인 근육 에너지를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휴식으로 재정비하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식의 질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만들어집니다. 유갑 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합니다. 특히 밤 10시, 새벽 2시가 골든타임이므로 늦은 시간 보충제나 카페인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로가 쌓일수록 근육은 단단해지지 않고 굳어버린 섬유로 변합니다. 셋째, 마음으로 회복하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걱정, 분노, 불면이 쌓이면 보충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상,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영양도 흡수됩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 근육은 놀라운 속도로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전남대 노화연구소의 실험에서 보충제를 끊고 식사와 수면 리듬만 바로잡은 노년층 그룹은 12주 만에 하체 근력이 35% 증가, 피로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몸은 약보다 균형에 반응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이미 근육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80세가 넘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가 느릴 뿐 회복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엔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 한 끼를 자연식으로 바꾸고 하루 10분 햇빛을 쬐고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근육을 그리고 인생의 활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육 회복 선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보충제, 그리고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근육은 약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 위험을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 과다 복용, 카페인 보충제,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 비타민 과용. 이 4가지는 겉보기엔 건강을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육과 장기를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으로도 회복의 방향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햇빛을 15분쯤 쬐어주세요. 비타민 D는 햇살 속에 있습니다. 햇빛은 근육 세포를 깨우고 마음을 맑게 합니다. 점심에는 자연식 한 끼를 드세요. 콩, 달걀, 생선, 채소 반 접시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식사가 몸의 대사를 되살리고 보충제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저녁에는 몸을 쉬게 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내 몸이 오늘도 잘 버텨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몸의 회복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몸은 지시보다 습관을 기억합니다. 꾸준함이 보충제보다 강력하고 균형 잡힌 하루가 어떤 약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먹던 보충제를 잠시 내려놓고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야 편하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한 가지라도 새로 깨달았다면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돕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결심은 오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내 몸과 화해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60세 이후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은 근육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근육을 살리는 방법은 운동기구가 아니라 루틴에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4분이 하루의 근육 생존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유지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 각성 루틴입니다. 밤새 쉬던 몸은 아침이 되면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세포는 마치 잠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아무 자극 없이 바로 식사하거나 커피를 마시면 근육은 깨어나기도 전에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저는 병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늘 같은 패턴을 봅니다.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는데
왜 다리가 약해질까요? 그 이유는 알탄 타이밍입니다. 근육은 하루 중 첫 자극에 가장 민감합니다. 바로 아침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이때 5분만 투자해 근육을 깨우면 하루 종일 근육 손실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점심이나 저녁에 아무리 운동해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침 첫 10분 안에 가벼운 루틴을 한 그룹은 6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14% 증가했습니다. 반면 루틴 없이 단백질만 챙긴 그룹은 3% 증가에 그쳤습니다. 즉, 단백질보다 시작 리듬이 근육의 스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는 분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할 것 같다. 운동은 부담스럽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루틴은 단 5분, 침대 옆에서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별도의 도구나 운동복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몸의 깨어남을 설계하는 것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분 계신가요? 그 아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0년 후에 다리 힘이 달라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은 움직임을 기억하고 매일의 신호를 데이터처럼 쌓습니다. 한 달만 지속하면 근육은 스스로 깨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침 2분 루틴의 4단계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4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면 몸의 균형감과 근육 반응이 일주일 안에 달라집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광주, 혹은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근육 루틴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스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다시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1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근육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가만히 보냅니다. 몸을 일으키기 전에 스마트폰을 짚거나 커튼을 열며 기지개 한번 켜는 것으로 끝내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그 단순한 기지개가 근육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1분이 근육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혈류는 느려지고 근육 속 미세한 혈관은 일시적으로 수축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뻣뻣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뻣뻣함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혈류 정체의 신호입니다.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만 살아 움직입니다. 즉, 아침 첫 1분에 해야 할 일은 움직임으로 혈류를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권하는 가장 간단한 루틴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발끝 당기기와 펴기.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번갈아 당기고 펴는 동작을 10회씩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여 하체 혈류를 상체로 밀어 올립니다. 둘째, 무릎 세우기 스트레칭.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5회 반복, 허리와 복부 근육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셋째, 어깨 회전과 발 스트레칭. 양팔을 들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어깨, 등, 목 근육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 3가지 동작을 합쳐도 1분이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이 근육의 기상 스위치크를 켜는 핵심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근육은 아침 첫 10분 안에 움직임이 있을 때 혈류량이 17%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자극 없이 10분 이상 누워 있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움직이지 않음이 근육을 조용히 굳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에 있습니다. 한번 활성화된 근육은 그날 하루 종일 더 잘 반응합니다. 반면 아침을 게으르게 시작한 날은 저녁 운동을 해도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을 하루에 한 번 감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관절이 약해서 스트레칭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께는 손가락 스트레칭부터 권합니다. 양손을 천천히 펴고 쥐는 것만으로도 상체 혈류가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시작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굳어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그건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눈을 뜨면 1분 동안만 이 3가지 동작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근육을 깨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순간 몸은 그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 짧은 1분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오래 젊게 유지됩니다. 이제 근육이 깨어났다면 두 번째 1분에서는 몸속 세포를 깨워야 합니다. 그 비밀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커피를 찾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든다는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그 한 잔이 근육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강하게 일으켜 체내 수분과 미네랄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근육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수분이 줄면 근육은 바로 경직되고 미세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침 두 번째 1분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근육에 생명을 주는 시간입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청화의 관계에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위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 가야 할 혈류를 방해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 약 40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위장과 간의 대사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하루의 근육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도쿄대 노화의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아침에 2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을 때 혈류 속 젖산 농도가 평균 18% 낮아졌습니다. 젖산은 피로물질로 근육통과 경직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지 물 한 잔이 근육 피로를 완화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효소는 천이 1도만 낮아져도 활성도가 10% 떨어집니다. 즉,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단백질 공장을 가동시키는 신호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마셔야 가장 좋을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후 바로 마십니다. 둘째, 빈속에 천천히 10초에 한 모금씩 넘깁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물의 온도는 따뜻한 손목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만 마시기 심심하다고 꿀이나 레몬즙을 넣는 분들이 있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산성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처음 1, 2주는 순수한 물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한 달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해요, 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분이 근육의 토양이고 단백질은 그 위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물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이 깨어났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락산소를 채우는 호흡 루틴 1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수분 다음으로 산소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1분으로 들어갑니다. 단백질 흡수를 돕는 숨쉬기의 과학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속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의 신체는 밤새 얕은 호흡 상태에 머물러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즉, 단백질이 들어와도 연료산소가 없으니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1분은 산소를 채우는 시간, 바로 호흡 루틴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계된 근육 회복용 호흡이라 부를 수 있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등을 곧게 펴고 가볍게 눈을 감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4초 동안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복부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 2초간 숨을 멈추고 6초에 걸쳐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루틴은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분 동안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가 8% 높아지고 근육 내 젖산 농도는 떨어집니다. 즉, 근육세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의학 연구에서 이 같은 복식호흡 루틴을 매일 1분씩 한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약 1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단백질인데도 호흡 하나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생리적 효과만이 아닙니다. 호흡은 자율신경의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근육에 혈류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해 혈관이 열리고 단백질과 산소가 근육으로 원활히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학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짧은 고강도 호흡이 대사 효율을 더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부드럽고 길게 하는 복식 호흡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젊은이의 호흡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피로만 쌓입니다. 혹시 숨쉬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하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근육 통증이 잦은 노인 환자 10명 중 8명은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이제 아침 3분이 지났습니다. 근육은 깨어났고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햇살이 그 모든 작용을 완성시킵니다. 이제 네 번째 1분으로 넘어갑시다. 아침 햇살 2분이 만드는 근육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진짜 비밀은 헬스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창가, 아침 햇살 속에 있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라 몸의 근육 호르몬 공장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아침 햇살을 단 2분만 쬐어도 몸은 스스로 근육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D와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3를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간과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 D로 전환되며 근육세포 속 단백질 합성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 노화의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사람은 낙상 위험이 46% 낮고 근육량이 평균 12%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후부터 대부분이 햇빛 노출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안 좋다, 더워서 싫다는 이유로 커튼을 치고 하루를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근육은 호르몬 신호를 받지 못하고 점점 수축해 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는 약이 아니라 빛입니다. 햇살은 무료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대와 각도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 사이에 햇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자외선 B가 적당히 존재하면서 피부 자극이 덜하고 눈과 뇌를 통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꺼주어 몸의 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즉, 햇살은 근육뿐 아니라 뇌와 호르몬 시스템 전체를 깨우는 루틴의 완성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커튼을 열고 2분간 얼굴과 손등에 햇빛을 비추세요. 둘째, 창문을 닫은 채 유리 유해해 받는 햇살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는 자외선 B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간단히 창문 앞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세요. 햇빛 플러스 움직임, 시다운드 근육의 이중 활성화입니다. 학계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자연 햇빛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노화학 회지 Journal of Aging Research의 보고는 명확합니다. 자연 햇빛 노출 그룹이 보충제 그룹보다 근육 기능 점수 Muscle Function Score가 2.5배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빛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호르몬을 깨우는 자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늘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햇빛이 부족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 2분의 햇살이 근육의 활력뿐 아니라 마음의 생기까지 되찾아줍니다. 이제 아침 4분이 지났습니다. 몸은 깨어났고 세포는 산소를 받았으며 호르몬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1분을 잘못 쓰면 지금까지 쌓은 효과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 함정의 시작은 바로 아침 커피 취향입니다. 아침 햇살을 쬐고 몸이 막 깨어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를 내리는 것이죠. 향긋한 향과 따뜻한 한 모금은 하루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기상 직후의 커피는 노년의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첫 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리듬에 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몸은 스스로 각성하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살짝 높여 뇌와 근육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재가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때 카페인을 함께 넣어버리면 몸은 혼란을 겪습니다. 아, 이미 각성됐구나 하고 착각해버려서 자연 호르몬 리듬이 망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몇 시간 뒤 급격한 피로감이 오고 근육대사가 둔화되죠. 특히 7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30에서 40% 느려져 있습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즉,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오후까지 남아 근육의 회복 호르몬, 성장 호르몬, IGF-1을 억제하게 됩니다. 서울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아침 공복 커피 섭취 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죠. 물론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기상 후 최소 90분이 지난 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 리듬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특히 근육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몸은 수분을 빼앗기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며 근육 속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혹시 나는 평생 아침 커피를 마셨는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엔 단지 손발이 차고 오후에 피곤이 몰려오는 정도지만 몇 년이 지나면 걸음이 무겁다, 근육이 잘 안 붙는다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건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 리듬 파괴의 결과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9시 이후 식사 후 30분쯤에 천천히 한 잔, 그리고 물 한 컵을 곁들이세요. 카페인의 탈수를 상쇄하고 근육의 수분을 보호합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근육을 보호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효과는 식사 후 커피에 한정된다는 것이 최신 견해입니다. 결국 커피를 언제 마시느냐가 근육의 운명을 가르는 셈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해보세요.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 첫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단 하루만 그렇게 바꿔도 오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분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 믿지만 사실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또 다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아침 공복 운동 강압대입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운동하면 지방이 더 잘 빠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근육량이 줄기 시작한 시기에는 이 습관이 몸의 연료를 잘못 쓰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섭취하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잡니다. 그 사이가는 저장된 당 글리코겐을 사용해 혈당을 유지하죠. 그런데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하면 몸은 연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근육 속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즉,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셈입니다. 서울대 스포츠의학센터의 연구 결과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이 공복 상태로 30분 걷기를 했을 때 근육 손실 표지 단백질 MURF1, 에이트로긴1이 식후 운동 그룹보다 2배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체중은 약간 줄었지만 근육량도 함께 줄어든 것이죠. 겉으로는 살이 빠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빠진 것입니다. 또한 공복 운동은 혈당 저하, 저혈당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심박수 상승, 피로감이 찾아오며 심할 경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강도입니다. 운동 전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당히 포함된 간단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반쪽 플르 바나나 반 개 또는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근육이 연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혹시 아침에 먹으면 위가 더부룩하다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럴 때는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10분 뒤에 아주 가벼운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서서히 깨어나며 위장도 부담 없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15, 20분 산책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운동이 아니라 근육의 리듬을 되찾는 루틴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공복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연구 대상은 대부분 30살 40대 남성입니다. 노년기에는 대사 구조가 다릅니다. 젊은 몸은 지방을 태우지만 노년의 몸은 근육을 태운다. 이 차이를 모른 채 공복 운동을 반복하면 체중은 줄어도 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운동을 해도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운동이 아니라 운동 전 준비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은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자극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내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기 전에 한 입만 드세요. 그 한 입이 근육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빼앗는 두 번째 함정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또 하나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로 시작하는 아침, 그 속에 숨은 덫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근육에도 좋다고 해서요. 그 말만 들으면 완벽한 습관처럼 들리죠. 하지만 제가 35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쉐이크로 시작하는 아침이 오히려 근육을 더 빨리 녹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의 속도에 있습니다. 젊은 몸에서는 흡수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운동 후 빠르게 공급해야 근육 회복이 빠르니까요.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쉐이크처럼 흡수가 급속한 단백질을 넣으면 혈당과 인슐린이 급상승하고 곧바로 떨어집니다. 그때 근육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서울대 노화대사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단백질 파우더, 웨이 단백질을 공복에 섭취한 65세 이상 그룹은 1시간 후 근육 내 아미노산 농도는 급격히 올라갔지만 3시간 후에는 오히려 기초 상태보다 12% 낮게 떨어졌습니다. 즉, 빨리 흡수된 단백질이 오래 가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삶은 달걀 플러스 두유 조합을 섭취한 그룹은 아미노산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 4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근육은 지속적인 연료를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도 금방 허기지거나 피로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속이 빈 칼로리를 받았다. 즉, 흡수는 빨랐지만 체내에 남은 것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단백질 쉐이크에는 인공 감미료, 인스턴트 향료,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며 단백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결국 근육보다 간이 먼저 피로해지고 몸은 그 피로를 근육의 무력감으로 느끼게 되죠. 물론 단백질 쉐이크를 완전히 금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아침 첫 식사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식사 후 혹은 운동 직후 간식처럼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복의 첫 자극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쉐이크만 마시며 다이어트를 하셨습니다. 2달 뒤 체중은 3kg 줄었지만 허벅지 근육량은 1.1kg나 감소했습니다. 다리가 자꾸 떨리고 계단이 무서워요. 이분은 단백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잘못된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쉐이크부터 마시는데 하고 떠오르신다면 내일 아침 이렇게 바꿔보세요.
쉐이크 대신 삶은 달걀 하나, 두유 반 컵, 견과류 한 줌. 흡수는 느리지만 근육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육을 해치는 세 번째 함정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그리고 가장 교묘한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늦은 아침 식사분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근육은 그 사이 스스로를 연료로 태워버립니다. 아침은 천천히 먹어야 소화에 좋다. 배가 고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게 건강하다. 이 두 문장은 많은 분들이 믿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상식이 오히려 근육을 서서히 녹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밤새 이어지는 단백질 단식 시간 때문입니다. 저녁을 7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무려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셈이죠. 이 시간 동안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늦은 아침은 근육을 굶기는 셈입니다. 미국 노화연구소 NIA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아침 식사를 오전 9시 이후로 미루면 그룹의 근육량이 1년 후 평균 3.8% 더 빠르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오전 6시 실 7시 30분 사이에 식사를 한 그룹은 근육량 유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낙상률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식사 시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 첫 식사는 몸의 대사 시계를 리셋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늦게 먹으면 인슐린 리듬과 성장 호르몬 리듬이 모두 어긋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즉,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도쿄 의과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동일하게 맞춘 후 한 그룹은 오전 7시에 아침 식사, 다른 그룹은 오전 10시에 아침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을 일찍 먹은 그룹은 8주 후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9% 증가, 늦은 그룹은 오히려 3% 감소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늦게 드시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그 무기력함, 사실은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근육이 연료로 타는 신호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을 굶고 나가면 오전에 머리가 멍하고 다리가 무거워지죠. 이건 혈당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아침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기상 후 30분 이내, 늦어도 1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 플러스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현미밥 3숟갈, 따뜻한 물 1잔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또한 입맛이 없다면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많이 먹지 말고 단백질이 들어간 음료 두유, 미지근한 우유 등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근육이 깨어난 직후 연료를 공급받는 것들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시간 제한, 식단 타임 리스트릭티드 피딩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의 대부분은 40버 50대 대상입니다. 노년층은 이미 대사 속도가 느려져 있고 근육 회복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젊은 사람의 식단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만큼은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유갑시 이전에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고 그 후 커피를 마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근육은 하루 종일 연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위협하는 4가지 잘못된 아침 습관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작지만 강력한 회복의 루틴을 통해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함께 느껴봅시다. 그건 바로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근육이 다시 생기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네, 생깁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극과 회복, 그리고 리듬만 기억할 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운동을 한 적 없는 분도 계셨죠. 그런데 단 4주, 하루 5분의 루틴만으로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는 근육이 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노화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라도 규칙적인 근육 자극을 시작하면 근육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활성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즉, 근육은 세포 수준에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80대 실험군에서도 12주 후 근육 효율이 평균 23% 증가했습니다. 이건 나이가 아니라 루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매일 하느냐입니다. 근육은 반복을 사랑합니다. 큰 운동기구도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아침의 짧은 리듬, 그게 바로 근육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79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집안일 외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죠. 걷는 것도 힘들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께 아분 근육 루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선생님, 이게 무슨 운동이 돼요? 라며 웃으셨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허리가 덜 굽어요. 팔도 좀 가벼워졌어요. 그분의 몸은 단 30일 만에 근육 반응 속도가 젊어진 것이었습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의지를 기억합니다. 움직이는 순간 뇌는 나는 아직 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다시 근육세포로 전달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학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운동은 힘든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짧고 자주 하는 루틴이 길고 가끔 하는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하루에 5분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근육 자극을 만듭니다. 이건 단지 근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혈당, 혈압, 기억력, 기분까지 변합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신체 호르몬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은 근육 호르몬 에미오킨을 분비해 뇌와 심장, 혈관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몸이 만든 최고의 약국이다. 여러분, 근육은 여러분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의 선택만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 어깨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 단순한 움직임이 바로 되살아남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루틴을 하나로 묶어 하루 5분으로 근육이 되살아나는 기적 루틴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루 9분의 루틴이 근육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 이 5분 기적 루틴을 하루의 첫 의식으로 삼아보세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1분 차 근육 깨우기 스트레칭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발끝을 천천히 당겼다 펴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습니다.
팔을 위로 뻗어 하늘을 향해 길게 느립니다. 이때 오늘도 내 근육은 살아있다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세요. 단 1분 만에 하체와 등 근육의 순환이 회복되고 혈류가 따뜻해집니다. 2분 차 따뜻한 물 한 잔 스트레칭이 끝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준비합니다. 청와 가까운 40도 전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10초에 한 모금씩 마십니다. 이때 수분이 위장과 간을 깨우고 근육세포를 부드럽게 적십니다. 아침의 첫 신호는 커피가 아니라 물이어야 합니다. 3분 차 호흡 루틴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혈중 산소가 높아지고 몸은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며 숨이 흐르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내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4분 차 햇살 2분 루틴 커튼을 열고 창가로 나가 얼굴과 손 등에 햇살을 쬐입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 실제 햇빛을 받아보세요. 눈으로 들어온 빛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멈추고 비타민 D 합성을 시작합니다. 그 빛은 근육의 신호를 다시 조정해줍니다. 2분 차 단백질 팔스탄수화물 한입 스트레칭과 햇살을 마친 뒤 삶은 달걀 반쪽이나 두유 반 컵, 바나나 한 입이면 충분합니다. 공복으로 두지 말고 근육에 오늘은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주세요. 이 신호 하나로 하루 종일 근육의 소모가 줄어듭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근육 프로토콜입니다. 한번 실천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면 걸음걸이가 달라지며, 한 달이면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 것. 하루라도 빠지면 실패라고 느끼지 말고 다음날 다시 아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근육은 사람의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더 기억합니다. 혹시 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심지어 80세, 90세라도 근육세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첫 5분이 남은 하루의 24시간을 바꿉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자연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내일 아침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직접 대답해 줄 겁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젊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 단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단 한 번의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2분의 반복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다시 정리해보죠. 1분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 1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순환 자극, 1분 깊은 호흡으로 산소를 채우기, 2분 아침 햇살로 호르몬을 깨우기, 그리고 마지막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 한 입으로 근육에 연료를 주기. 이 단순한 5분이 하루의 리듬을 바꿉니다. 몸의 시계가 다시 정확히 맞춰지면 혈압, 혈당, 기분, 기억력까지 함께 안정됩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며 수많은 임상 경험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라도 80세라도 근육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혹시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스트레칭만 하셔도 됩니다. 내일은 물만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이 이어질 때 근육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체벌이 아니라 몸에 주는 선물입니다. 근육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장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계단을 오를 힘이 되고 3년 후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루틴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내 근육을 깨운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리듬을 바꿉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근육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